오한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엔비디아의 GTC 2016에 반도체 투톱부터 현대차까지 모두 쇠를 입는 우리 증시입니다. 거기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도 조금은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내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 현재 지수상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시죠.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강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시장 전반에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시간 2.41% 오른 5,68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보이는 가운데 바이오 종목이 특히 힘을 내면서 1.53% 오른 1,15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부터 강하게 튀어오른 코스피입니다. 어제 장막판부터 매수세가 강해지더니 오늘은 여러 호재에 힘입어 5,700선을 바로 탈환했는데요. 이후에도 5,700선 부근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오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수급이 개선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50선에서 장을 맞이한 뒤 1,160포인트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1,150선 중반에서 움직임을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래간만에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쌍끌이 매수에 나섭니다. 외국인이 5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간만에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2천억 원 가깝게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2,60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방향성 탐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가 600억 가깝게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40억 원 넘게 소폭 팔아치우고 있고 외국인도 시장 전반적으로 매도 흐름 나타내면서 170억 가깝게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하락에 환율이 5원 넘게 하락하며 장을 맞이했습니다. 1,490원대 초반에서 움직임을 이어갔는데요. 현재 시간 0.1% 오르면서 1,491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GTC 2016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SK하이닉스의 글로벌 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미국 ADR 상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ADR 발행 가능성은 지난해 말부터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SK하이닉스는 앞서 공시를 통해 자사주를 활용한 미국 증시 상장 등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최태원 회장이 해당 의견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하면서 향후 상장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증권가에선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입성하면 HBM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투자자에게 많은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평가했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 강력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SK하이닉스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100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은 1.54% 오른 98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인프라의 전장을 지상 데이터 센터에서 우주 궤도로 넓힌다는 소식에 태양광주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GTC 2016을 통해 우주 환경용 가속 컴퓨팅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해당 플랫폼은 궤도 데이터 센터와 위성 기반 데이터 처리, 자율 우주 운영을 지원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테르플럭스와 엑시엄 스페이스 등 다수의 기업들이 자사의 컴퓨팅 플랫폼을 활용해 차세대 우주 미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우주 태양광 스타트업 에테르플럭스의 바이주바트 CEO는 엔비디아의 스페이스원 베라루빈 모듈은 태양 에너지를 동력으로 궤도상에서 고성능, 고효율 AI를 제공하며 자율 운영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태양광 관련주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계속해서 태양광 관련주의 주가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10% 넘게 오르면서 13만 1,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11% 넘게 오르며 5만 1,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바이오 액티브 ETF가 오늘 처음으로 상장된 가운데 편입 종목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오늘 타이거 기술이전 바이오 액티브 ETF를 상장하면서 편입 종목들이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기술 이전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기업을 선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을 취했다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바이오테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6.8%이고 삼천당 제약과 한미약품을 비롯해 전통 제약사도 일부 편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리가캠 바이오와 올릭스, ABL 바이오가 총 31.4%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비중 상위 종목들에 대한 투심이 일제히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 바이오액티브 ETF 관련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캠 바이오가 현재 시간에도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7.46% 오르면서 21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도 5.46% 오르면서 19만 6,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어제와는 달리 국제 유가가 약간은 안정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반에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상황 속에서 지켜봐야 할 종목들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정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은 또 반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과 이란의 이 경쟁, 지정학적 리스크 조금씩 완화되는 듯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의 이 유조선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이란과 대화를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란이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란 쪽에서도 점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틀어막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점 완화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이러니까 간밤에 국제유가도 좀 떨어지면서 시장이 조금은 안정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이 엔비디아의 GTC 2026이 있었습니다. 이 GTC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펼쳐놨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의 입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베라루빈,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 대한 이야기, LPU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자율주행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거 나왔고요.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앞으로 AI와 피지컬 AI 사업을 넓히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GTC 2026에서 우리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기업들의 힘을 받고 있는 이유,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도 사실 젠스랑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GTC 2026에서 나왔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젠스랑 CEO가 오늘 이제 새벽에 GTC 2026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3시 정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자마자 그냥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삼성전자한테 땡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땡큐인데요. 차세대 출연용 AI 칩인 그록3 LPU 요것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아예 확정지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생산을 한다가 아니라 이미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러면 이미 삼성의 파운드리 공장에서 이 그록3 LPU가 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서 미운 오리 새끼 같았던 게 파운드리 사업부였는데 파운드리 사업부가 작년부터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엔비디아 것까지 만들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면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죠. 크게 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야기 크게 요점을 잡으면 이렇게 3가지로 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록3 LPU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GPU, 이 엔비디아의 GPU에만 많은 관심을 쏟고 GPU의 판매량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LPU를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고 있다라는 의미는 이제 엔비디아가 LPU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LPU가 뭐냐면요. 기존의 GPU 대비해서 추론 능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칩이 바로 LPU입니다. 흔한 말로 추론하는 데 전문적으로 성능을 발휘하는 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추론용 칩 LPU의 시대가 이제 온 것이고 앞으로의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이 LPU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의 좋은 수익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자, 엔비디아와 삼성의 동맹이 점점 좀 깊어진다라는 뉘앙스를 아마 느끼시고 계실 건데 이번에 또 그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전까지는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 SK하이닉스의 HBM을 대량으로 엔비디아가 사가는 그런 전략을 써갔는데 이제 뭐 SK하이닉스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꾸 삼성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HBM4부터는 이제 삼성전자의 물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고 이 LPU에 대한 파운드리 부분까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게 의뢰를 한다면 이제는 메모리를 넘어서 AI 칩 위탁 생산의 파트너로서 엔비디아가 삼성을 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위탁 생산이나 파운드리 쪽엔 또 TSMC가 있잖아요. TSMC에도 의존하지 않겠다. 삼성에게 이 분배를 하면서 이 균형을 맞춰가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는 그동안은 TSMC,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생산 라인, 팀 엔비디아의 모습을 구현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여기에 하나 더 삼성 동맹도 한쪽 라인으로 더 추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라지고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테슬라 수주도 받았고 애플 수주도 받았고 여기에다가 뭐 관련해서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LPU까지 이제 생산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반기 올해 3분기 정도부터 이제 그록3 LPU가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거라고 젠슨 황 CEO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테슬라 것도 실적에 반영이 되고 애플도 반영되고 엔비디아 것까지 파운드리 쪽에 실적이 반영되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삼성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젠슨 황 CEO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게 땡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저희도 땡큐입니다. 젠슨 황과 엔비디아에게 시장도 어려웠는데 젠슨 황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 시장도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그 밑에 후공정이나 테스트, 전공정 장비나 아니면 공정 소재 파운드리 쪽에 삼성의 라인을 두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걸 힌트를 또 하나 드리겠고 물론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인데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SK하이닉스는 뭐 젠슨 황 CEO 입에서 뭔가 SK하이닉스 얘기가 딱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최태원 회장이 지금 GTC에 가 있고 여기에 부스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뭐 여전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요 HBM4 이 실물을 전시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HBM4 플러스 베라루빈 200의 실물을 전시를 하면서 뭐 소캠이라든지 HBM3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부터 온 디바이스 AI까지 그냥 우리가 엔비디아의 풀 스택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걸 자랑하듯이 그런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는 이제 단순히 부품 공급사가 아니라 이 엔비디아의 시스템 효율화를 최적화시키는 토탈 AI 메모리 파트너라는 걸 강조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나 부스를 전시해 놓은 그런 형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물론 뭐 요 베라루빈 이 실문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했지만 최태원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할까 사실 제일 관심이 갔잖아요. 결국에는 최태원 회장도 ADR 상장을 시인했습니다. 이 글로벌 주식의 주주들의 접점을 좀 확대하고 투자 자금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ADR 상장이 필요하다라는 뉘앙스로 그러면서 지금 ADR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최태원 회장의 입에서 직접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겠죠. ADR 상장을 언제 할 것인가를 저희가 잘 가늠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도 빼놓을 수 없죠. 현대차도 역시 젠슨 황 CEO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자율주행의 챗 GPT 모먼트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 로보택시 기술의 파트너에
현대차도 이제 포함이 될 거다. 우리도 원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벤츠, 토요타, GM, 제너럴 모터스가 CES 2025에서 젠스 왕 CEO가 얘기했던 요 로보택시 기술, 이 자율주행 파트너들이었는데 이번에 GTC에서 추가로 4기업을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비아디, 중국의 지리자동차, 일본의 닛산, 그리고 우리의 현대차 함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현대차도 자체적인 자율주행을 개발을 하려다가 이제 약간 포기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이제는 아예 엔비디아와 밀착해서 자율주행 이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나 관련된 이 앞으로의 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기술을 통합을 해가지고 레벨 2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부터 지원을 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현대차도 이 자율주행의 레벨을 업시키기 위한 이 스타트가 이루어졌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정말 다행히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모멘텀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될 차세대 AI 칩을 공개하며 사업 확장에 속도를 냈다. 16일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미국 산호세에서 열린 GTC 2026 기조연설에서 AI 추론용 LPU 기반 칩을 선보였다. 해당 칩은 스타트업 그룹 기술을 활용한 보조 프로세서로 대형 언어 모델 응답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삼성전자에서 생산되며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엔비디아는 블랙웰 루빈 아키텍처를 앞세워 2027년 말까지 최소 1조 달러 매출을 전망했다. 다만 이는 누적 기준으로 단기간 급격한 매출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범용 CPU 베라도 공개하며 데이터 센터 시장 공략 의지도 분명히 했다. 16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4% 넘게 올랐지만 상승폭을 줄이며 1%대 상승 마감했다. AI 컴퓨팅 플랫폼 기업으로의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 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박근호 위원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테마 골라주셨을지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는 필수 소비재 sek터 테마를 좀 살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환율도 튀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필수 소비재 섹터를 저희가 봐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오늘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그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필수 소비재를 안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은 사실 자꾸 일어나면 이게 또 시황이 바뀌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떨어졌을 때 굳이 경기 방어주보다는 주도주 성격이 짙은 이제 반도체들을 더 싸게 사는 게 낫다라는 어떤 전략이 더 제가 봤을 때 맞긴 합니다만은 네.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포트폴리오 한 축으로서 지금 기회가 오고 있는 어떤 그 경기 방어주 필수 소비재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첫 번째 이슈를 좀 골라봤는데요. 앞서서 이제 이미지로 이제 같이 보셨듯이 필수 소비재라는 것은 가격의 비탄력
가진 이제 재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싸든 비싸든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혹은 살 수밖에 없는 재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이제 음료, 뭐 식품, 이제 통신 이런 것들인데 사실 미국이랑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때도 사실 뭐 단기적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끝날 줄 알았던 시장이 굉장히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올랐던 거는 통신주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끝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또 오늘처럼 시장 분위기가 급변했다가 또 갑자기 이란 쪽에서 뭐 더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대비해 봤을 때 포트에 하나 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이나 업종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시네요. 자, 그러면 종목들 몇 개 체크해 볼게요. 말씀해 준 것처럼 통신주도 뭐 관심이 가고 또 필수 소비재 어떤 거 볼까요? 첫 번째로 이제 LG 생활건강을 좀 준비를 LG 했는데요. 생활건강? 네. 지금 LG 생활건강을 굉장히 좀 한 5년, 6년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좀 손실이 크신 상황이죠. 170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24만 원대까지 지금 쳐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LG 생활건강이 왜 2만 원대에서부터 170만 원까지 올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시 오를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LG생활건강이 갖고 있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유한 기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식에서 어떤 기네스북에 해당하는 타이틀이 하나 있는데 어떤 타이틀이냐면 무려 62분기 연속 성장을 보여줬던 기업입니다. 62분기 성장은 이제 4분기가 1년이니까 뭐 15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05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2만 원대 주가가 이제 170만 원까지 올랐죠.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었었는데 LG생활건강이 성장을 했던 키워드를 단 2개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이랑 면세점이 될 것 같은데 이 2개가 모두 지금 다시 되살아나기 좀 힘든 어떤 구조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지금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쪽에서 이제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 어떤 주력 시장을 옮긴 기업들은 사실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LG생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중국 위주고 그다음에 LG생건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면세점인데 지금은 면세점 자체가 그렇게 과거와 같은 화황을 보여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나빠졌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이 뭐 굉장히 좀 시장에서 안 좋은 시선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작년에 창사 이래로 이제 뷰티 화장품 쪽에서 처음 연간 온기 적자를 좀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는데 하나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지금 일본에서 초히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LG생건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제 프레시안이라고 지금 이게 이제 비건 화장품인데 일본에서 비건 화장품만 파는 어떤 그런 마켓이 있는데 거기서 부동의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 프레시안 브랜드가 LG생활건강의 어떤 실질적인 측면을 다시 좀 꽃피울 수 있는 조금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생활건강을 첫 번째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두 번째는 일단 SK텔레콤입니다. 물론 뭐 전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AI 통신 관련돼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SK텔레콤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본연의 어떤 그 가치로 올랐다라기보다 엔트로픽 지분 가치 때문에 과하게 좀 오른 부분도 있죠. 25년도와 26년도에 SK텔레콤이 달라지는 부분은 25년도에는 뭐 여러 가지 해킹 사고로 인한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원년이 바로 26년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통신주 중에는 SK텔레콤 그리고 화장품주 중에 LG생활건강 하나를 골라주셨어요. 주요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봤고 그러면 필수비재 이렇게 시장을 좀 방어할 수 있는 포트에 넣어볼 만한 종목, 탑픽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KTNG를 좀 준비를 KTNG. 했습니다. KTNG를 우리가 흔히 경기 방어주, 뭐 네. 담배가 필수 소비재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워낙에 이제 어떤 경기적인 부침에서 안전한 실적을 내는 기업이 바로 KTNG인데요. KTNG를 사실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이 조금 좀 진부한 느낌의 기업으로 보면은 KTNG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서운하죠. 이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성장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실적이 뭐 매년 너무 좋죠. 계속적으로 연간 최고 실적을 경신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실질적으로 담배라고 표현하는 실제로 불을 펴서 담배를 피는 그 담배는 전 세계적으로 좀 흡연자나 흡연 양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전자담배 쪽, 그러니까 KT&G 입장에서는 리리라는 브랜드가 될 것 같죠. 그 관련한 전자담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 30개국 정도로 수출을 하면서 굉장히 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KT&G를 보통 뭐 담배 회사로 아시면 조금은 좀 반만 아시는 겁니다. KT&G는 원래 부동산 개발이 과거에는 더 짭짤했던 수익 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KT&G가 갖고 있는 건물 중에 유명한 건물 제가 몇 개 말씀드리면 남대문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도 이제 KT&G 거고 그다음에 수원에 있는 스타필드 수원에 있는 스타필드도 신세계랑 이제 거기가 원래 KT&G 땅이거든요. 근데 신세계랑 같이 건물을 지어서 우리 집은 반반씩 갖고 가자. 사업은 우리가 할게. 그래서 신세계한테 같이 이제 사업적인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바로 KT&G죠. KT&G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만 하더라도 1조 원이 훨씬 넘죠. 일단 작년에 뭐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한 것은 누구나 아는 부분이고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작년 실적이 뭐 좋았다는 것은 뭐 간단하게 확인이 됩니다. 올해 실적이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큰 흔들림 없이 작년의 최고 실적을 올해 최고 실적으로 이제 바톤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갱신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격적인 전략은 지금 이제 좀 약간 윗단에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전후, 그다음에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 가격은 전 저점 부근인 14만 5천 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필수 소비재 섹터에서 탑픽 종목으로 KT&G. 일단은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선택을 해드렸지만 실적 성장성도 좋고 여기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나 배당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 KT&G가 매력적이다라는 의견들 최근에 많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자리에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해주셨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엔 테마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박근호 의원이 또 생각하시는 오늘 시장 돈 되는 섹터엔 테마는 뭘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도체 공정용 마스크 테마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반도체도 여러 가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소부장 플러스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공정용 마스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마스크가 이제 발전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반도체의 미세화가 가능하거든요. 네. 우리가 반도체는 사실 회로를 누가 이제 미세하게 하느냐의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이제 블랭크 마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 마스크,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마스크, 포토 마스크를 보호를 하는 이제 펠리클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보통 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장이냐 하면 무언가를 바르는 게 아니라 이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당 포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억대가 한 장당 억대가 넘어가죠. 이게 어떻게 이제 공정에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보통 ASML이라는 기업을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네네. 노광 장비를 파는 이 노광 장비 위에서 빛을 쐬어 주면은 밑에 이제 실리콘 웨이퍼에 이제 회로를 그려야 되는데 그 회로가 그려진 게 그 중간에 들어가서 빛과 그림자로 인해서 이제 웨이퍼에 회로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회로가 안 그려진 부분을 깎아내는 게 시각 공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최근에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미세 공정이 일단 발달할수록 그 다음에 반도체 공정용 마스크가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반도체 쪽 분위기가 좋아질수록 이쪽도 당연히 같이 따라간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이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 공정 상에 또 필요한 마스크, 포토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 플래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면서 특히 또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공정용 마스크 업체들을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어떤 기업부터 볼까요? 그렇게 기업의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요. 네네. 그래도 굉장히 종목 하나하나가 달자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어떤 픽으로 삼을지 굉장히 좀 고민이 될 정도로 다 좋은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관련주로서 이제 한솔 케미칼을 좀 한솔케미칼. 골라봤는데요. 한솔 케미칼이 마스크와 관련이 있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는 것은 포토 마스크의 전 단계로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마스크를 이제 네네.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작할 때 이제 한솔케미칼이 우리나라에서 과점하고 있는 그 케미칼이 하나가 있죠. 반도체에 필요한 바로 과산화수소인데 이 과산화수소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솔케미칼을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좀 선정을 해봤고요. 한솔케미칼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리포트 같은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 반도체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섹터 중에서 원픽으로 꼽는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솔케미칼을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실적이 증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일단은 매출이 한 8,800억에 영업이익 한 1,7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는 역대 최고 실적, 지금 분위기로서 사실 반도체 쪽에서 역대 최고 실적을 올해 못 낸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말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올해 이제 매출이 1조 원, 이제 1조 클럽 가입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작년에 이제 1,700억에서 올해 2,300억 정도는 특별한 일 없으면은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장의 기대치인데요. 차트 보시면 정말 많이 올랐죠. 그리고 HBM이나 파운드리 쪽에 어떤 가동률이 올라갈수록 이 케미칼류는 많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 한솔케미칼은 주가는 뭐 다음 문제긴 합니다만 실적은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SNS텍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SNS텍은 이제 블랭크 마스크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기업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죠. 일단 그 노광 EUV 공정의 어떤 마스크보다도 이제 DUV, 이제 심광이라고 보통 심자외선으로 표현을 하는데 약간의 이제 EUV보다는 아래 단계죠. 그쪽에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EUV 공정에서 어떤 포토 마스크나 블랭크 마스크를 만든 기업은 지금까지는 사실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일본은 이제 호야가 거의 이제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국산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가장 좋은 뉴스는 올해 DUV 공정의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SNS텍이랑 같이 2분기까지 어떤 그 목표로 해서 이제 EUV 블랭크 마스크 평가를 진행 중인데 이게 만약에 EUV 마스크가 삼성 컬을 통과를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DUV에서 한 단계 이제 레벨업이 되는데 이게 워낙에 비싼 거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는 당연히 나올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NS텍을 또 보면은 가장 좀 안정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분율 8%를 보유함으로써 2대 주주로 있다는 점도 상당히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공정용 마스크 업체들은 실속 있고 알짜인 기업들이 많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한솔케미칼, SNS텍 실적도 탄탄하고 뭐 뒤에 함께하는 기업들도 삼성전자 이렇게 큰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탑픽 종목 하나 선정해 주시죠. 네, FST를 준비를 했는데 SNS텍이랑 좀 경쟁 기업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FST는 사실 펠리클 쪽이긴 합니다만 왜 경쟁 기업으로 보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그 미국 테일러 팹의 2나노 공정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SNS텍이랑 FST에 둘 다 이제 좀 자금을 좀 대주면서 누가 먼저 개발을 하는 좀 약간 경쟁을 시켰어요. 근데 FST가 조금 먼저 선점을 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삼성전자 2나노 차세대 이제 펠리컬 핵심 파트너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자외선을 받아서 회로가 그려져 있는 이 포토 마스크는 한 장당 억대이기 때문에 이 자외선을 받을수록 계속적으로 이제 훼손이 되니까 그걸 보호를 하는 펠리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펠리클도 한 장당 뭐 몇 천만 원이죠. 이걸 이제 기존에 이제 일본의 미쓰이 화학이 굉장히 독점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을 FST가 이제 국산화를 하고 있는 선도 주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삼성이 이제 미국 테일러 팹에 이걸 쓰기 위해서 FST의 이제 장비도 얼마 전에 이제 발주를 해서 FST 입장에서 수주가 되겠죠. 240억 정도를 수주를 했다는 점도 앞으로의 어떤 그 실적적인 증가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좀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이 마스크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국산화의 어떤 중간 정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남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일본 기업의 이제 호야라든가 미쓰이 화학들
기업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이제 EUV 공정 쪽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국산화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 한 당 이제 레벨업 될 수 있는 확실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FST 가격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은 매수가는 역시 뭐 현재가 전후 정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한 51,000원, 손절 가격은 3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공정용 마스크 탑픽 종목으로는 FST를 선정을 해주셨으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못 담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할인이 되어 있을 때 한번 담아보자라는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엔 테마는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미중 정상회담을 한 달여 연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대중 외교 일정은 늦추면서도 동맹을 향한 안보 압박은 수위를 높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원유 수입 중 호르무즈 해협 비중은 1% 미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 95%, 중국 90%, 한국 35%를 언급하며 더 많이 의존하는 나라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이해관계를 근거로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미군 주둔을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4만 5천 명의 훌륭한 병력이 주둔에 보호하고 있다며 안보 수혜를 상기시켰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프랑스, 영국의 참여 가능성에는 기대를 내비쳤고 일부 국가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이란 군사작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와 동맹 비용이라는 과제는 한국 앞에 남았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지금 코스피는 여전히 5,700선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5,700선 근처에서 상회했다, 하회했다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는 5,696포인트 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오늘은 1%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1,150선을 기준으로 두고 또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좀 매수를 합니다. 오랜만에 지금 현물도 순매수로 약간 전환이 됐지만 금액은 크지 않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4천억 원 넘게 좀 매수를 하니까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고 기관도 여기에 화답을 하면서 현물 매수 3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떠받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도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잘 가니까 지수가 함께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 다 4%대 상승세, 삼성전자 역시 4% 가까이, SK하이닉스도 99만 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 소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어떤 종목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를 해볼까요? 자, 현대오토웨버입니다. 오늘 밤에 오늘 새벽이었죠. 이제 젠스왕 CEO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을 좀 살려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젠스왕 CEO는 삼성전자,
뭐 현대차, SK 하이닉스에 대한 믿음이나 뭐 그런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에도 이번에 자율주행 얘기를 콕 집어서 해줬고요. 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조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젠스롱항이 인증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요. 깐부 회동 이후에 일련의 어떤 일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협업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대차 그룹이 이제 젠스롱항이 아주 노골적으로 뭐 구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사실 과거에 애플카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을 때 뭐 기아, 현대 할 것 없이 다 뭐 장중에 상한가를 가기도 했던 그런 그쵸. 것들이었는데 젠스롱의 얘기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그쵸, 네. 또 대세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 이 현대차 그룹의 새로운 어떤 차세대 모빌리티 쪽의 핵심은 현대오토웨보다 그러니까요. 계속 이 이야기 부분을 나왔죠. 우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강조를 네. 드렸던 거고, 그룹의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로보틱스 확대 속에서 피지컬 AI 전환의 핵심 주체 역할을 현대오토웨버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이 로보틱스 매출과 관련해서도 올해 한 528억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30년까지 6조 3천억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줄 거고요. 정의선 회장이 개인적인 지분 7% 이상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중심으로 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로봇 뭐 많은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현대오토웨버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네. 잠시 좀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사도 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된다. 이제 그래요?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네. 이렇게 박스를 설정하고 노랗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난 1월 8일이었었죠. 네.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51만 원을 넘어갔던 자리 이후에 60만 원이 넘어갔던 51만 원이었죠. 네네네.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지난번에 2월 27일 날 54만 3천 원 또 다른 고점을 기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1월부터 2월, 3월까지 거의 3개월 동안을 박스권에 넣어져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박스권의 하단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본다라면 오히려 지금 뭐 43만 원 이하 자리, 42만 원 초반 자리가 만약에 온다라면은 충분히 현재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네. 바로 뭐 직전 고점 돌파해 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 박스의 상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리가 53만 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최소한의 1차 목표가 설정해 놓으시면서 현재가 이하 자리 중심으로 매수의 관점, 그리고 38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새로운 상승 흐름들, 특히 이번 혼돈의 구간 속에서 현대차 그룹이 뭐 다른 것들 어느 정도 뭐 하락하고 반등도 좋지만 한 20% 이상의 전체적인 하락을 네,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제대로 된 반등이 못 나왔죠. 오늘 이러한 흐름들은 저점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과정들 속에서의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웨버뿐만 아니라 오늘 뭐 현대차 그룹주들이 쉬고 있다가 이란 미국 전쟁 있기 전에 다들 고점을 찍었다가 어떻게 그 타이밍도 참 공교롭게 딱 그 뒤로 계속해서 다 현대차 그룹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젠스랑 CEO, 젠스랑 엔비디아의 힘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도달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오토웨버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첫 번째 현대오토웨버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한 종목 더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뭔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가 뭐 지금 뭐 이란 뭐 미국 전쟁뿐만 아니라 뭐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는데, 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초반에는 잘 가다가 최근에는 한국항공우주가 매우 좋습니다. 두 가지를 봐야 되죠. 네. 이제 새로운 수장이 이제 들어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격적인 성장의 모멘텀 속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7년 전에 하나그룹이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분을 다 팔았어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4.99% 하나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합쳐서 갖고 있다라는 거를 지분 변동 신고를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이제는 소위 말하는 단순하게 그냥 글로벌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민영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인수합병, 우주. M&A 관련한 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항공우주가 대표적인 공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수출입 불행이 26.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연금에서 8.12%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은 정부의 물론 의지가 중요하죠. 뭐 민영화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LIG 넥스원도 참전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인수와 관련된 검토를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물밑에서 한국항공우주의 민영화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특히 최근 들어서 KF-21 개발 완료에 따라서 뭐 동남아시아 쪽이라든가 뭐 이제 중동 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스페이스 X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흐름에서의 방산 관련주로 새로운 또 모멘텀 M&A와 관련된 이슈 부각될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11월 18일 날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꾸준하게 1, 2, 3차 목표가 계속 설정해 왔었고요. 지난 3월 초에 21만 5천 원까지 3차 목표가까지 다 도달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4차 목표가를 23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는데 네. 오늘 말이죠. 23만 원이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을 보이면서 현재 20만 원 이하나 초반자리 매수 가능 28만 원까지 4차 목표가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산주 중에 한국항공우주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한번 저희가 작년에부터 계속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이 그 뒤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붙어주면서 이번에는 민영화, 그러니까요. 민영화 가능성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한국항공우주. 여러 뉴스도 플로우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가격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4차 목표가 28만 원 한국항공우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골라주신 종목 뭘까요? KMW. 자, 통신망 관련된 이야기들도 다시 이제 통신주들도 이제 돌아서 통신주들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통신 장비주들. 네.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통신 장비인데 요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통신 장비주들이 추세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냐 이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바뀌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는 이제 솔리드를 여러분들께 이제 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KMW 오늘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 KMW 같은 경우에도 1월 말부터 단기적으로 저점 잡아주고 올라온 다음에 2만 원대까지 가고 나서 쉬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리포트도 이제 본격적으로 긍정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다. 뭐 KMW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지국 필터 안테나 시장에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월에 미국의 주파수 경매라든가 그리고 삼성전자, 에릭슨을 중심으로 한 이런 통신 장비 확대에 따른 투자 수혜가 예상이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급증해 준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일부 리포트에서는 2027년도 영업이익이 급증하는데 그때 가서 사면은 늦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제가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 요 2만 원 넘어가는 시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15,000원 이상이 지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중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보였고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이익 실현을 병행해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오히려 요 직전에 흔들렸던 요 저점의 자리 25,000원이 이제는 지지돼야만 한 단계 더 레벨업되는 그러한 자리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대응을 해주신다면 통신 관련주의 당시에 정말 큰 시세를 연출했던 KMW가 다시 한번 대장주로 부각될 수 있는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KMW까지 통신주들도 이제 통신 장비도 AI에 엮여 버렸어요. 이제는 광 이야기가 나오면서 KMW를 포함해서 지난주에는 알려주신 솔리드 이런 통신 장비주들도 방향은 진짜 확실히 바꾼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자리만 오면 저희가 공략을 해볼 수 있어야 할 텐데 그 자리를 오늘 알려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 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오후 1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